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0월 12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이후 첫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지방을 순회하면서 앞으로 토론회가 열리는데 첫 토론회가 어제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고 오늘은 마지막 10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토론회 마지막 부분은 유승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차례였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6분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거의 모든 시간을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지난 토론회에 이어서 또 주술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천공, 정법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몇 번 만났느냐, 누구 소개로 만났느냐 등등의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제가 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서 정말 탄식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 한마디로 어제 유승민은 정말 비열했다. 그리고 최악의 구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참 어리석었다라고 평하고 싶은데요. 제가 구태 정치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구태라는 건 뭘까요? 주로 비방을 목적으로 하죠.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의를 가차없이 버리는,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가 대의다 하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태 정치인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대체로 사실을 왜곡합니다.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선동을 잘 하죠.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비방을 목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제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의 모습에서 참 보였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참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그룹들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고향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학교 동창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동호회라든가 여러 SNS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되는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 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사상, 철학, 취향, 그 사람의 사생활, 그 사람의 종교, 이런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만납니까? 아니죠. 그리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지금 이런 정도의 문제를 지금 대선 후보 토론회에 끄집어내서 이걸 마치 대통령의 자질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인 문제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확대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열하고 참 이걸 지금 2번, 3번 물어야 될 질문인가 굉장히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제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지난 토론 때 천공을 아느냐, 지장을 아느냐, 이병환을 아느냐, 노병환을 아느냐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님 지지자들이 상당히 거칠게 항의를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국가 지도자 대통령의 판단에 관한 결정이고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누구랑 주로 상의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제하고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유승민 후보는 포장을 합니다.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관한 결정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누구와 상의하느냐,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지난 30년 동안의 과거 행적을 보면 다 답이 나오는 것이죠. 검찰총장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어떤 갈등을 빚었는가, 어떤 사람들을 주로 기용했는가, 또는 과거 평검사 시절, 중앙지검장 시절 어떤 수사를 했던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뭔가 비합리적인 이런 문제점은 없었는가, 다 과거 행적 속에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따져 묻기 위해서 윤석열이 만났던 그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다 리스트를 뽑을 겁니까? 리스트를 보면서 이 사람 몇 번 만났는가 그 횟수를 따질 건가요? 굉장히 의미 없는 얘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법 유튜브를 봤습니다. 몇 개를 봤는데 정말 무지 황당했습니다. 그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다 소개를 합니다.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이 나왔다. 김일성 3부자가 통일을 이뤄내고 영웅 중에 영웅이 탄생해서 노벨상을 받게 될 거다. 기독교에서 성령을 받들거나 무당에게 성령을 받거나 똑같다. 백두산이 정월 초하루에 영하 50도가 되어도 내가 가면 칼바람이 멈추고 봄 날씨가 된다. 자, 이런 황당한 내용을 다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사람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누가 소개를 해줬습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좀 웃으면서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유승민 후보는 좀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듣다가 그냥 말을 끊어버립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분이 영상을 올린 게 10,000개가 넘는다라고 했고,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7년을 법조계 생활을 했고, 그야말로 칼 같은 이성과 증거와 합리, 이런 것으로 업무 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네, 여기서 유승민 후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과거에 어떤 분이 뭐 이런 유튜브도 있더라, 재밌다 라고 해서 라고 하니까 그 어떤 분이 부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부인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죠.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었습니다 라고 윤석열 후보 참 또 순진하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저도 본 적은 있지만 이라고 하니까 유승민 후보가 정법을 만나셨죠? 네, 몇 번 만난 적 있습니다. 오래 전입니다. 부인하고 같이 만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법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천공 스승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그냥 선생이라고 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웃는데, 자, 윤석열 후보 저런 내용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유승민, 그 사람이 검찰총장도 관두라고 조언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관두라고 조언했던 사람은 수백 명입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임기를 지키려고 했고 라고 답변을 했는데, 또 질문이 옵니다. 유승민,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할 때 박근혜를 구속해서 세게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이 사람이 조언했습니까? 윤석열, 박 대통령은 조사 자체를 하지를 못했고, 자, 말을 막고 또 질문합니다. 유승민, 아니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는데 이런 황당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또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르니까 만났던 것이고, 그 말이 최보식 칼럼을 통해서 나오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후로는 연락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르고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이상하게 말을 한다라는 것, 이런 건 안 되죠. 제가 공인인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간 공방,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될 자격과 연관이 있는 문제로 보이시나요? 자, 유승민 후보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뭔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들과 아주 중요한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내린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코미디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뭐 두세 차례 아니면 여러 차례 만났다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과 뭔가 사상적 동일체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1년에 수차례 만나는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제 사상과 철학이 6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나 넌센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마에 올리려면
뭔가 윤석열의 과거 행적을 보니까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비합리적인 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의사결정 루트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을 뭔가 이해하지 못할 이러한 선에서 이걸 뒤집었던 그런 사례가 아주 여러 차례 포착이 된다든가 하는 뭐 이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오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들을 지금 토론회까지 끄집어 와가지고 너 이걸 믿냐 안 믿냐, 이 사람과 아냐 모르느냐, 몇 번을 만났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말 저질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겠죠. 뭐 윤석열 후보의 유튜브 시청 목록을 다 조회해 봤더니 뭐 죄다 먹방 채널에 뭐 요리 채널이더라. 그러면 윤석열의 꿈은 대체 요리사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습니까? 자, 계속해서 유승민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또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처와 장모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퇴할 겁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이런 가정에 기반한 질문, 굉장히 이것은 참 매너 없는 질문이죠. 이것은 하나의 함정을 파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 누구를 만났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계속 이런 질문만 던졌죠. 그리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회가 끝나니까 아,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논평을 들고 나오는데, 이런 식의 가정에 기반한 질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참 유승민 후보가 잘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듯이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해서 샅샅이 조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조금은 이렇게 흥분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유승민 후보의 두 가지 질문 전부 해서는 안 될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토론회에 올릴 가치도 없는 질문을 들고 와서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만 더럽히려는 이런 의도만 있었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야말로 저 민주당에서나 할 법한 이런 질문인데 지금 자기 당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사실 제가 구태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반복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번 김만배 씨 누나가 이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구입한 이후에 유승민 캠프에서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가 통장 내역에 그 모든 계약서까지 다 공개한 이유였습니다. 보면 뻔히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논평까지 내면서 마치 이게 있을 수 없는 이런 확률의 일이 일어났다, 계속 그 김만배의 이 윤석열을 엮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 이게 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뭔가 대의도 버릴 수 있는 이런 구태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후보의 답변 내용입니다. 어제 이런 유승민 후보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죠.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예상 못했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가 몇 번 만났냐 안 만났냐, 누가 소개를 해줬느냐, 부인과 같이 만났느냐, 이런 단답형의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왜 일일이 답변을 하고 있나요? 답변할 가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서 잘랐어야죠. 유승민 후보의 단답형 질문 세례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토론 준비 부족이죠. 이런 토론 기술과 관련해서 도대체 누가 코치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윤석열 후보 아직 고칠 게 너무 많습니다. 고개를 계속해서 이렇게 도리도리 돌리는 모습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토론에 임하는
아주 작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는데 어제 토론회의 윤석열 모습은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었고 그대로 끌려가는 모습이었고 아주 고칠 게 많이 보였던 이런 토론회였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의 토론회에서는 정말 이런 제발 저질스러운 이런 내용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